지난달 포항에서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 및 포항시민대회가 있었죠. 특히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읍 주민들이 이날 행사를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규명은 밝혀질 것인지 오늘 임재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이었는데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전 경북매일신문 편집국장님이시고 또 현재 포항 지역 사회 연구소 사무국장님으로 계신 임재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 먼저 이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떤 계기로 집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도 포항 시민으로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포항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난이라면 아마 이 책은 아마 안 썼거나 아마 다른 내용, 그 뭐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는가 네. 그런 내용을 썼을 건데 네. 이번 포항 지진은 일반 지진과 달리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고 인간의 과실로 인한 재앙이라는 어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진실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지진이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가까이 있는 일본.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진 그러면 포항, 경주 이렇게 막 가까이 딱 와닿았단 말이죠. 현실로 이제 다가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경주와 지진 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어떤 연관성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연적 지진이라는 것은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진은 일단 그 단청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도 같습니다. 근데 포항 지진은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포항의 어떤 단청, 약한 단청 거기에 힘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경주 지진에서 전달된 그 힘이 거기 다시 또 힘을 가하고 거기다가 지열발전소에서 땅에 강력한 89 메가파스칼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단층을 건드리면서 방화세 효과를 했다. 그런 유발진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항 지열발전소 그동안의 경과 또 성과에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예. 일단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이 사업이 넥스지오라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산자부의 차관은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영준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2011년도에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하 4.3km까지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좀 복잡하죠, 그죠? 네. 예, 1년 8개월 동안에 물을 강력한 수압으로 지하에 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불과 2개월 후인 11월 15일, 작년 11월 15일 날 5.4 지진이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 2월 11일 날 4.6 지진이 네. 또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책 내용을 이제 잠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포항 지진이 이 지열 발전에 의한 그 연관 지진이다. 이렇게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건 뭐 제가 제 예. 주장이 아니고 네.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와 발표를 통해서 다 어떤 그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책을 쓰면서 어떤 그런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좀 드러나거든요. 네.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포항과 같은 지열 발전을 하는 방식의 국가는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독일 세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 나라들도 지열 발전소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미소 지진이 다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선진국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열 발전소를 물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하자
바로 그 시총을 폐쇄하고 예. 아예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 이제 지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진국도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네. 어떤 그 수압을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는 그냥 포항의 어떤 흥에는 굉장히 포항 전체가 그 진흙이 굳어서 된 이암청이거든요. 뜩돌청의 어떤 그런 강력한 수압을 넣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63회에 유발 지진이 발생을 했다면 스위스는 뭐 이렇게 한 번에 그 지진에도 바로 중단을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벌써 지열 발전을 중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중단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대 사고가 발생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또 300명의 어떤 잠재적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걸 이제 밝혀낸 게 하인리 법칙인데 포항에서는 그 5.4 지진이 나기 전에 63회의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 게 보고됐거든요. 그게 뒤늦게 알려졌을 뿐이죠. 그럼 그때는 3.1 이상 한 번, 그 다음에 2.0 이상 10번, 그 다음에 1.0 이상 52번의 지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이니 법칙처럼 분명히 어떤 중대 사고가 나기 전에 그거를 어떤 보여주는 그런 정상이 원래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유발 지진에 관련한 이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네. 왜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이제 2단계에 좀 나오면 네. 정말 이게 이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어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좀 어떤 의심이 갈 정도로 좀 기가 막힙니다. 뭐냐 하면 유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사업을 중단하고 네. 또 시민들에게 알렸다고 하면 정말 5.4 지진이 안 왔었다는 어떤 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걸 안 한 것은 네. 결과적으로 업체는 사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비도 못 받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플랜트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거를 편의를 봐줬지 않나 그런 가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뭐 또 어떤 뭐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네. 예. 일단 뭐 시작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이제 포항시도 조사단이 이제 그 방문하고 했는데 네. 저는 우려되는 것은 해외의 사례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만큼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지만 네. 그거를 민사소송에서 어떤 스위스 어떤 바젤시가 졌습니다. 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있을 수 있다 정도 나왔죠. 네, 근데 네. 저도 틀림없이 정부가 네. 용역비를 지급하는 어떤 상황에서 과연 다국적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네.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포항 시민들은 뭐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를 어떤 지열발전소 원인 조사를 기다리기 전에 일단 정부의 어떤 63회 지진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이거든요. 네,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어떤 네. 포항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네. 네. 예. 뭐 어쨌거나 이제 포항 시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정부도 정부지만 일단 포항시에서도 사실 어떤 이 지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자연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과 무관하게 어떤 시민들은 당연히 피해자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정부나 포항시가 무조건 책임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역 정치권, 그다음 지자체, 정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시민,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학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지자체나 정부는 좀 선도적으로 이거를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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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번 포항 지진 발생 과정을 통해서요. 아유, 네. 목이 막히네요. 네,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시작해서 네. 1월 9일 날 이제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네.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쓰는 그 이제 뭐냐고 하면 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지진의 피해와 고통도 미투를 하자. 이 보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아파트 값이 어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런 균일이 갔다 뭐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걸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포항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와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지열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떤 뭐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사과나 책임자 문책 이런 식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포항 시민들이 받은 고통은 널리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각자 좀 더 호소하자. 저는 그게 중요하고 네. 또 이참에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 시설들 또 지역의 현안들을 포항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지켜봐야 된다. 그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지진 피해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루빨리 좀 원인 규명이 되고 또 복구 작업도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